정수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동료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용해졌죠. 정말 신기하네요. 반찬이 똑같아요. 태식 씨도 부인이 도시락 싸주시나 봐요. 윤태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런 셈이죠. 정수는 태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태식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었죠. 평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니까 어색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겠지?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 도시락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반찬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락통과 포장지까지 같다는 것은 너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영선도 태식의 도시락을 힐끗 보더니 약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죠. 저는 먼저 가볼게요. 집에 할 일이 있어서요. 영선이 갑자기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수와 함께 점심을 먹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급하게 가려고 하는 걸까요? 아,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다가 가시지 그래요. 동료들이 만류했지만 영선은 이미 가방을 들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뵐게요. 정수는 영선을 배웅하며 나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윤태식과 똑같은 도시락, 그리고 영선의 갑작스러운 변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수원의 오래된 단독주택,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옵니다. 벽시계가 새벽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을 때 박영선은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5년째 변하지 않는 아침 풍경이었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밥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 도마 위에는 오늘 도시락에 들어갈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고. 한정수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나자 영선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에는 이미 씻어놓은 쌀이 들어있는 그릇을 들고 있었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영선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밥 먼저 해놓고 반찬 준비하려고요. 정수는 고개를 젓으며 영선의 어깨를 살짝 안았습니다. 45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영선은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싸주었거든요. 처음엔 서툴렀던 손놀림이 이제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수는 커피를 마시며 영선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도시락 싸주는 아내가 어디 있다고 회사 사람들이 늘 부러워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영선은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수가 좋아하는 신김치와 익은 김치를 적당히 섞어서 무치는 솜씨가 일품이었죠. 김치를 한 입 크기로 자르면서 영선은 오늘 아침에도 정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었을 때 만족스러워하는 그 표정 말이죠. 오늘은 멸치볶음도 넣어드릴게요. 어제 시장에서 좋은 멸치를 샀거든요. 영선은 멸치를 하나하나 골라내며 머리와 내장을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긴 하지만 정수가 멸치볶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정성을 들였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멸치를 볶기 시작하자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어떤 날은 시금치나물, 어떤 날은 콩나물 무침을 넣어드리지만 오늘은 특별히 멸치볶음으로 해드릴게요. 계란은 3개를 깨서
소금 한 꼬집과 함께 잘 풀어주었습니다. 정수가 계란말이를 특히 좋아한다는 것을 영선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팬을 달궈서 계란물을 부으면서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말아주는 모습이 숙련된 요리사 같았습니다. 이젠 사 먹게 해도 되는데 요즘 도시락도 잘 나오잖아요. 정수가 말하자 영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입맛엔 내가 싸는 게 제일 맞잖아요. 밖에서 파는 건 너무 짜거나 달아서 당신이 잘 못 드시던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었거든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가 안 됐고 싱거운 음식은 맛이 없다고 했죠. 영선만이 정수의 그런 까다로운 입맛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정수의 모든 취향을 외워버린 거죠. 그래도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러시면 몸이 힘드실 텐데. 아니에요. 당신 드시는 모습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어제도 도시락통이 깨끗하게 비어서 돌아왔더라고요. 영선은 뜨거운 팬에서 완성된 계란말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노란색이 예쁘게 나온 계란말이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죠.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 대리는 편의점 도시락을, 박 과장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사온 음식을 먹곤 했죠. 그런데 정수만은 늘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와, 과장님 도시락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부인이 직접 싸주시는 거죠? 그럼요. 우리 집사람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싸줍니다. 요즘 세상에 도시락 싸주는 아내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정말 복 받으셨네요. 그럴 때마다 정수는 내심 뿌듯했습니다. 중소기업 과장으로 35년을 다니면서 큰 출세는 못했지만 이런 아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동료들이 부러워할 만큼 금슬이 좋았고 무엇보다 영선의 정성 가득한 손맛을 매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자, 다 됐어요. 오늘은 멸치볶음이 특히 맛있게 됐어요. 도시락통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담아지는 반찬들을 보며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색깔 맞춤으로 예쁘게 담겨 있었죠. 이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퇴직을 앞둔 지금에서야 더욱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평범하지만 참 복받았어. 정수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부자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매일 아내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35년간 다닌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한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넥타이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구나. 부엌에서는 영선이 여느 때보다 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식이라는 특별한 날이니만큼 평소보다 반찬 가짓수도 늘렸죠.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은 기본이고 오늘은 특별히 정수가 좋아하는 시금치나물까지 추가했습니다. 당신, 오늘은 제가 직접 회사에 가서 도시락 전해드릴게요. 정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영선이 회사에 직접 와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회식 자리나 특별한 행사 때 몇 번 정도였죠.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싸주시면 제가 가져갈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당신 퇴직식이잖아요. 오늘만큼은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요. 영선의 고집스러운 표정을 보며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날에는 꺾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동료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내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이미 퇴직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꽃다발과 기념품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동료들은 하나둘씩 정수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런 와중에 영선이 도시락을 들고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집에서만 보던 영선이 회사에 오니 왠지 어색하면서도 반가웠죠. 영선은 정수의 책상까지 와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직접 전해드리려고요. 당신 마지막 날인데 집에서 혼자 먹는 도시락은 너무 쓸쓸할 것 같아서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영선에게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과장님 부인이시군요. 안녕하세요. 늘 과장님이 부인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영선은 수줍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수는 동료들과 함께 영선이 싸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과장님은 정말 복 받으셨어요. 이런 부인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때 한 직원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이 반찬 냄새. 과장님 거랑 똑같네요. 정수가 고개를 돌리자 한쪽 구석의 젊은 직원, 윤태식이 도시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눈이 점점 커졌죠. 태식의 도시락에는 정확히 같은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시금치나물까지. 더 놀라운 것은 도시락통이었습니다. 똑같은 스테인리스 통이었고 포장지도 같은 꽃무늬였죠. 심지어 반찬을 담은 방식까지 똑같았습니다. 밥 위에 김치를 올리고 그 옆에 계란말이와 멸치볶음을 나란히 놓는 방식 말이죠. 정수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동료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용해졌죠. 정말 신기하네요. 반찬이 똑같아요. 태식 씨도 부인이 도시락 싸주시나 봐요. 윤태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런 셈이죠. 정수는 태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태식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었죠. 평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니까 어색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겠지.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 도시락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반찬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락통과 포장지까지 같다는 것은 너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영선도 태식의 도시락을 힐끗 보더니 약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죠. 당신, 저는 먼저 가볼게요. 집에 할 일이 있어서요. 영선이 갑자기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수와 함께 점심을 먹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급하게 가려고 하는 걸까요? 아,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다가 가시지 그래요. 동료들이 만류했지만 영선은 이미 가방을 들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뵐게요. 정수는 영선을 배웅하며 나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윤태식과 똑같은 도시락, 그리고 영선의 갑작스러운 변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정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퇴직식이라는 기쁜 날인데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정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5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던 생활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죠.
처음 며칠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선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지만 이제는 정수를 위한 도시락을 쌀 필요가 없어졌죠. 당신, 이제 도시락 안 싸도 되니까 좀 늦잠 자세요. 정수가 말했지만 영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져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정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선이 여전히 도시락을 싸고 있다는 것이었죠. 퇴직한 정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시락일까요? 여보, 도시락을 또 싸네요? 누구 주는 거예요? 정수가 물어보자 영선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교회 친구 주는 거예요. 혼자 사는 분이 계셔서 가끔 도시락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영선이 매주 수요일마다 도시락을 2개씩 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먹을 것이고 하나는 교회 친구 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정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창 모임이야.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나도 좀 나가야지. 영선은 수요일마다 외출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도시락 2개를 들고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죠. 처음에는 정수도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동안 영선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수가 집에 계속 있다 보니 영선의 수요일 외출이 더욱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영선이 유독 수요일만 되면 분주해졌거든요. 아침부터 옷을 골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오늘도 동창 모임이에요? 네, 오늘은 중학교 동창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런데 정수가 기억하기로는 영선의 중학교 동창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있다고 했었는데 수요일마다 나가는 것을 보니 뭔가 다른 모임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영선이 돌아올 때마다 도시락통이 모두 깨끗하게 비어 있었죠. 교회 친구분이 정말 잘 드시네요. 도시락통이 이렇게 깨끗할 줄이야. 정수가 농담 삼아 말하자 영선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식성이 좋으세요. 밤에 몰래 냉장고를 열어본 정수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도시락 재료들이 항상 2배로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김치도 2사람 분량, 계란도 6개, 멸치도 평소보다 많이 사놓은 상태였습니다. 혼자 사는 교회 친구 1명 주는 거라면 이렇게 많은 재료가 필요할까? 정수는 속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영선의 설명과 실제 상황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었거든요. 어느 수요일 아침 정수는 영선이 도시락을 싸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반찬들이었죠.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런데 2개의 도시락을 싸는 방식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 친구분도 당신이랑 똑같은 반찬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가요? 아마 제가 만드는 반찬이 입에 맞으시나 봐요. 영선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수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선이 외출할 때 입는 옷차림도 평상시와는 달랐죠. 단순히 교회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치고는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오늘은 언제 돌아와요? 글쎄요, 오후에 일찍 들어오려고요. 오늘은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서요. 영선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지만 실제로는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시계를 보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일찍 온다고 했는데 벌써 8시가 넘었네. 휴대폰으로 연락해 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영선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영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죠. 늦었네요. 동창들이랑 이야기가 길어져서요. 괜찮아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니까 이야기할 것도 많았겠죠. 정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영선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이었죠. 당신 혹시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영선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복잡한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바라봤죠.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정수는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영선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며 누워 있어서 대신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간 거였죠. 마트 앞 광장에서는 평소처럼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계란이랑 우유, 그리고 감기약도 사야겠네. 정수가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띄었죠.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젊은 남자, 바로 회사에서 봤던 윤태식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던. 정수는 잠시 멈춰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시계를 자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태식의 옆에 놓인 가방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꽃무늬 가방이었거든요. 저 가방.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네. 정수가 자세히 보려고 했던 순간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모습이었지만 걸음걸이와 체형으로 봐서는 영선 같았습니다. 설마 영선이가 여기까지 왔을 리가 없는데. 정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집에서 감기 때문에 누워 있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윤태식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마스크를 쓴 여자가 태식에게 다가가자 태식은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건네주는 봉투를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윤태식이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의 목소리가 영선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자식이 왜 저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정수는 숨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어 봤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정확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상 매우 친밀한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태식은 봉투를 받으며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자에게 말하고 있었고 여자는 태식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죠. 저게 정말 영선이라면. 정수는 더 가까이 가보려고 했지만 두 사람이 이미 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봉투를 들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했고 여자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정수는 망설이다가 여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영선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 보니 여자는 골목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놓쳤네. 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영선이 집에서 아프다고 누워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윤태식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윤태식이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 그리고 그 여자가 영선과 너무나 비슷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일까요? 당신 다녀왔어요? 집에 들어서자 영선이 방에서 나오며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조금 붉어져 있는 것이 정말 감기에 걸린 것 같았죠.
하지만 정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감기는 좀 어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약 사오셨어요? 네, 사왔어요. 정수는 감기약을 꺼내주면서 영선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영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수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회사에 있던 윤태식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 순간 영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손이 미세하게 떨린 것을 정수가 놓치지 않았죠. 윤태식? 그런 사람 몰라요. 영선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높은 톤이었고 말의 속도도 빨랐거든요. 회사에서 도시락 반찬이 우리랑 똑같았던 그 젊은 직원 말이에요. 아, 그 사람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이름만 모른다고 했거든요. 정수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마트에서 본 적 있어요? 글쎄요, 젊은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서 잘 모르겠어요. 영선은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죠. 정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트에서 본 그 여자가 정말 영선이었을까요? 그리고 윤태식이 왜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불렀을까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영선의 반응, 그리고 오늘 마트에서 본 장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영선의 수요일 외출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말이죠.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수요일 영선이 또다시 외출을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도시락 2개를 싸서 들고 나갔죠. 정수는 영선이 집을 떠나는 것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정수는 영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아내의 사적인 공간을 뒤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쌓여 있었고 영선에게 직접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으니까요. 영선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평범한 화장품들과 액세서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어 보였죠. 그 다음 옷장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속옷과 양말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몇 개의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수는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신발 상자였는데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영선의 학창시절 졸업증서, 옛날 사진들, 그리고 몇 장의 병원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병원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던 정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2004년 날짜가 적힌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2004년이면 정수와 영선이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있을까요? 2004년 3월 출산 관련 상담. 정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선이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진 적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더 자세히 서류를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입양 상담 기록, 미혼모 지원센터,
정수는 서류를 읽으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선이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적힌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을 때 정수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태식, 2004년 3월 15일생, 친모 박영선. 정수는 서류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윤태식이 영선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만났던 그 젊은 직원이 영선과 똑같은 도시락을 먹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영선이 입양 보낸 친아들이었던 거죠. 그럼 그 도시락들이 정수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영선이 싸던 2개의 도시락, 마트에서 봤던 태식과의 만남, 그리고 태식이 영선을 어머니라고 부른 것까지. 이 모든 것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먹었던 도시락이. 정수는 벽에 기대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싸준다고 생각했던 도시락이 사실은 영선이 친아들을 그리워하며 만든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밀려왔거든요. 영선은 매일 아침 태식을 생각하며 도시락을 쌌고 정수는 그것을 모른 채 감사하게 받아 먹었던 것입니다. 서류를 더 뒤적거리자 최근에 의료비 납입 증명서들도 나왔습니다. 윤태식 명의의 병원비, 그리고 영선이 직접 납부한 흔적들이 있었죠. 날짜를 보니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태식의 의료비를 지원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영선의 수요일 외출은 동창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친아들인 태식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도시락을 싸주고 생활비도 지원하고 아픈 곳은 없는지 챙겨주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정수는 영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보수적인 정수에게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후 15년 동안 계속 숨길 일은 아니었죠.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정수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식이 영선을 찾아온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연락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영선의 수요일 외출이 시작됐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태식이 먼저 찾아왔구나. 정수는 태식의 입장도 생각해 봤습니다. 20살이 넘어서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됐고 친어머니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선은 그런 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겠죠. 모성애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수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던 영선의 정성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도시락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고마워했는데 정수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아내의 도시락을 자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부끄러워졌죠. 영선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있었는데 혼자서만 감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선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죠. 이제 영선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빈 도시락통들을 들고 말이죠. 당신 저 왔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정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제 그녀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정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선과 평상시처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영선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하나하나가 모두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영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정수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픈 곳이 있기는 했죠.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영선은 여느 때처럼 도시락 2개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죠. 또 교회 친구 주는 거예요? 네, 그분이 제 도시락을 좋아하세요. 영선의 대답을 들으며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에게 주는 것인데 말이죠. 그 친구분이 혹시 젊은 사람인가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영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도시락을 싸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정수가 놓치지 않았죠.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좋아한다는 게 신기해서요. 아, 그렇긴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집밥을 그리워하나 봐요. 영선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영선아. 정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영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정수를 바라봤죠. 네. 윤태식이 누구예요? 그 순간 영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정수는 영선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게 무슨...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고개를 숙였죠. 당신이 어떻게... 서랍에서 서류를 봤어요. 2004년 산부인과 기록, 입양 상담 기록, 그리고 윤태식이라는 이름까지. 영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당신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영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결혼하기 전에 말했어야죠. 아니면 적어도 그 아이가 나타났을 때라도.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선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죠. 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를 그렇게 믿을 수 없었어? 그게 아니에요. 당신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영선은 고개를 들어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그럼 뭐예요? 15년 동안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2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선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 아이를 외면할 수 있겠어요? 20년 넘게 혼자 살아온 그 아이를. 정수는 영선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만났던 거예요? 도시락 싸주고 돈도 주고. 그 아이가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나라도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영선은 고개를 숙이고 울며 고백했습니다. 당신 몰래 키운 죄, 그 아이를 버린 죄, 그게 나한텐 평생의 벌이었어요. 정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선의 마음속 깊은 고통을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쌀 때마다 그 아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정성을 쏟아줄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컸어요. 영선의 고백을 들으며 정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영선의 고통에 대한 연민까지. 그럼 내가 먹었던 도시락들은 뭐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을 위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어요. 영선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쌀 때마다 그 아이도 이런 음식을 먹고 자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정성을 들였는지도 몰라요. 정수는 영선의 말을 들으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배신감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나는 전혀 몰랐네요. 제가 숨겼으니까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영선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죠. 우리가 부부잖아요. 정수도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선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죠? 영선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생각한 후 대답했죠.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정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선과의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죠. 영선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정수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정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을 모두 알았으니 이제 직접 당사자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태식을 만나보자. 정수는 영선에게 태식의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영선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죠. 당신이 그 아이를 만나서 뭘 하려고 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직접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수는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만났던 그 조용한 젊은이가 맞았죠. 안녕하세요. 저 한정수입니다.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마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정수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태식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제 퇴직해서 과장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태식은 정수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죠. 너 내가 받은 도시락이 누가 만든 건지 알고 있나? 정수의 직접적인 질문에 태식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언제부터 알았지? 처음부터요. 제가 먼저 어머니를 찾아갔거든요. 태식의 대답을 들으며 정수는 조금 놀랐습니다. 영선이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태식이 찾아간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찾았어? 성인이 되고 나서 입양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됐죠. 처음에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태식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시장에 가시는 것도 보고 과장님께 도시락을 싸주시는 것도 봤어요. 그때 정말 부러웠어요.
정수는 태식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도시락을 받아본 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다가갔죠. 그래서 회사에 취직한 거구나? 네. 어머니와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싶었고요. 태식의 고백을 들으며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젊은이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거절하셨어요. 이미 가정이 있으니까 제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제가 계속 찾아갔어요. 그냥 멀리서라도 어머니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셨어요. 태식은 잠시 눈물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도시락을 처음 주셨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20몇 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어머니의 손맛이었거든요. 정수는 태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영선의 도시락이 얼마나 큰 의미였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스러웠어요. 과장님이 받으시는 도시락과 똑같은 걸 저도 받고 있다는 게요. 태식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과장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사이에 끼어든 게 맞나 싶었어요. 정수는 태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선의 입장에서도 태식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아저씨께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태식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하다고? 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요. 어머니가 아저씨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행복해 하시거든요. 정수는 태식의 말을 들으며 뭔가 깨달았습니다. 영선의 마음속에는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태식에 대한 모성애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태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뭘 그만한다고? 어머니께 의존하는 거요. 저 때문에 아저씨와 어머니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정수는 한참을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이가 생각보다 훨씬 성숙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너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 늦게나마 찾은 어머니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도시락통 하나를 꺼냈죠. 이건 마지막이다. 정수는 태식의 손에 도시락통을 쥐어줬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직접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언젠가 내 어머니 앞에 떳떳한 아들이 되어라. 태식은 도시락통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정수는 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마라. 그리고 가끔씩 안부 인사는 하고 살아라.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태식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태식과의 만남 이후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선은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정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영선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리됐어요. 정수는 영선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선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죠. 당신이 그 아이를 만나서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잘 살라고 했어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영선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수와 영선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욱 깊어졌죠.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게 되면서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영선은 더 이상 수요일마다 외출하지 않았고 정수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죠. 그런 어느 날 영선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은 것이었죠. 영선아, 괜찮아? 정수는 급히 영선을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심장 질환이 악화되었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네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정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영선이 언제부터 아팠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몇 년 전부터 가끔 아팠는데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영선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정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정수는 영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또다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영선의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정수는 영선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이제는 정수가 음식을 만들고 영선에게 떠먹여주는 날들이 이어졌죠. 당신 도시락, 이제 내 차례야. 정수는 숟가락에 죽을 떠서 영선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영선은 힘없이 웃으며 그 따뜻한 죽을 받아 먹었죠. 맛있어요? 당신이 해주는 거라서 더 맛있어요. 영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수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바람에 하얀 꽃잎들이 흩날리고 있었죠. 영선은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내년에도 함께 보자. 정수의 말에 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둘 다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선은 조용히 잠들듯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가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창밖으로는 벚꽃잎이 하얗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태식이 정수를 찾아왔죠.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알아서. 태식은 영선의 죽음을 뒤늦게 알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태식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반가웠죠. 괜찮다. 어머니도 내가 잘 살고 있기를 바라실 거야. 며칠 후 태식이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쌓인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동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태식 씨, 오늘 도시락이 다르네요. 누가 싸주셨어요? 아저씨가 싸주셨어요. 태식의 대답에 동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저씨요? 어떤 아저씨인데요? 제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태식은 도시락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안에는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죠. 영선이 만들던 것과 똑같은 반찬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이건 누구 도시락이에요? 동료가 물어보자 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몫이에요. 태식은 도시락을 먹으며 영선과 정수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락통 뚜껑 안쪽에는 정수가 직접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완성된다. 그 글씨를 보며 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멀리서 정수가 태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젊은이도 혼자 잘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영선이 남긴 사랑이 태식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함께 말이죠. 정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죠. 영선이 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오후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